반올림하면 벌써 20회차가 되어가는 오마이 웹툰 16번째 시간. 안녕하세요. 웹툰 자키 장미진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웹툰은 현대판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이야기, 외눈박이 작가님과 시현 작가님의 네로의 실험실입니다. 외눈박이 작가님이 스토리를, 송시현 작가님이 작화를 담당하셨는데요. 이 외눈박이 작가님 본명은 이민용이라는 아주 평범한 이름이십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외눈박이 퀴클롭스에서 영감을 얻어 쓰고 계시는 필명이라고 하네요. 제가 이번에는 작가님들 이름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정말 인터넷 없었으면 방송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이 네로의 실험실은 저도 이제 영업당에서 슬렁슬렁 보기 시작한 웹툰인데 요즘 좀 그렇습니다. 제가 웹툰 방송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이런 웹툰을 되게 많이 소개를 해주시는데 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웹툰을 자꾸 소개해줘. 지난번에 저 역지사지 시리즈 3개 하고 진짜 대표님한테 재미없다고 욕먹고 멘탈 바스러지고 그랬는데 나한테 또 이런 걸 보라고. 근데 뭐 재미라는 게 다양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도 키게스가 재미있기도 하지만 내부자들도 재미있고 그런 거겠죠. 아무튼 저 좀 생각을 많이 해서 좀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긴 했지만 단숨에 2번이나 정주행할 정도로 스토리에 푹 빠져서 잘 봤습니다. 네로의 실험실은 그림체는 되게 귀엽고 간결해요. 그리고 내용도 처음에 몇 화만 보면은 강철의 연금술사나 프랑켄슈타인 같이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려내려는 어떤 그런 마법사에 대한 판타지 만화 같은데 이게 쭉 끝까지 보고 나면 이거는 등가교환이니 연금술, 마법의 힘 이런 거에 관한 게 아니라 우정, 사랑, 꿈 이런 어떤 인간의 삶에 있어서 불가분적인 욕망? 이런 것에 관한 에피소드 그런 게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웹툰을 끌고 가는 메인 주제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에게 영원한 삶, 불사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과연 그게 축복인가? 그래서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찾아오는 이런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굉장히 깊이 있는 머리가 아픈 웹툰이라고 그렇게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로스트 홈 편에서는 저도 상당히 많이 고민해왔던 남들이 모두 가는 길을 나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허황되고 불안하더라도 나의 길을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느껴지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대사가 되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선택은 내가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고 실수는 타인들의 선택과 바람에 이끌려 어떤 일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그래서 그 그지 같은 회사 계속 다녔죠. 안 그만두고. 그리고 이 웹툰은 좀 재미있는 게 이 옴니버스 스토리마다 결말의 해석에 이 여지나 여운이 많이 남다 보니까 이제 댓글로 독자들이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지들끼리 막 해요. 베풀 틀렸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저게 맞다 이게 맞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1등 놀이 하는 댓글 놀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좋은 면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 독자들이 다양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열린 결말, 다양한 해석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 파리의 연인 그 결말은 좀 심했다고 생각은 해요. 파리의 연인 아시나? 나 너무 늙은 티 냈나? 주인공은 이제 마법사 네로 그리고 네로가 사랑한 여인 비올레타인데요. 스토리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이제 크고 작은 조연들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이제 직접 보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비올레타는 그 도시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배우였고 이제 네로는 그녀를 짝사랑하는 마법사였는데요.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서로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비올레타는 배우를 포기하고 네로를 따라서 같이 도시를 떠나려는 순간에 그녀의 이 거절, 네로를 선택하고 자신을 버렸다는 거에 앙심을 품은 어떤 돈 많은 남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은 그녀를 되살리기 위해 인간이 함부로 도전해서는 안 되는 영역의 마법을 쓰게 되죠, 네로가. 이 제목이 네로의 실험실인 이유가 네로가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마법의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로의 실험실이라고 붙은 건데요. 그래서 어쨌든 네로는 죽은 비올레타를 살려냅니다. 근데 살려냈는데 이게 아주 제한적인 부활이었어요. 기억도 완전하지 않고 후각, 미각 이런 감각들도 불완전하고 몸도 여기 머리에 이만한 태엽 달려있는 이런 상태로 이제 재생이 된 거죠. 그래서 외출도 할 수 없고 약간 사람 같지가 않으니까 일단 형태가 외출도 많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비올레타는
나는 밖에 나가서 보통 사람들처럼, 보통 여자들처럼 살고 싶다. 그런 욕망을 자꾸 표출을 하고, 네로는 이제 비올레타를 그렇게 다시 완벽하게 소생시키고 싶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사실 둘 다 되게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 시간을 자신들의 소망을 쫓는 데 보내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 예전에 싸이월드 시절에 되게 유명했고, 그래서 저도 제 홈페이지에 퍼놨던 글이었는데, 지금은 최명길 씨의 남편이신데 김한길 의원의 첫 번째 부인, 이어령 교수님의 따님이기도 한 이민아 씨가 썼던 글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김한길 의원이랑 이민아 씨가 같이 유학을 떠났을 때 그 유학 가서 그런 힘들고 외로웠던 시간들이 우리는 우리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감내해야 되는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힘들고 함께 있음에도 고독하고 외롭고 그랬는데 지금은 응당 그렇게 지나가야 한다.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시간 동안 멀어진 마음의 거리가 결국은 우리의 사이를 영원히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 내용의 글이었거든요. 그게 저는 이게 이런 얘기하면 또 막 그럼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럼 살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사람의 마음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사이는 적금처럼 지금 안 쓰고 넣어뒀다 나중에 찾으면 더 크게 불려서 돌아오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는 지금 당장 하고 싶어도 좀 참아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거는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실천해야만 하는 거고, 또 어떤 거는 비록 이걸 한다고 한들 결말이 내가 원하는 형태의 것이 아니라고 해도 지금 해야만 하는 것들,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네로는 죽음의 신의 힘을 얻어서 그녀와 영원의 시간을 사는 것보다 그런 이제 서로에게 시간이 계속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 시간이 당연하고 이제 익숙해지고 그러면은 그 소중함이 점점 빛을 잃어가게 되겠죠. 그것보다 이 얼마 없는 유한한 시간을 오롯이 그녀와 함께 하고 또 그 시간을 기억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얼마 전에 독일에서 되게 이슈가 된 광고가 있었는데요. 이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되게 외롭게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의 크리스마스 얘기였어요. 저는 진짜 그 1분짜리 조금 긴 광고였는데 독일도 울었고 나도 울었고, 이 감독이 진짜 이 사람의 심장을 이렇게 꽉 죽창처럼 하는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 웹툰 보고 그 광고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가족이든 연인이든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고 나도 너 사랑하는 거 알고 하면은 그냥 늘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거기서 날 기다릴 거라고 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보다 내 인생의 목표, 혹은 또 다른 친구들, 거래처, 이런 것들에 바빠서 그런 사람들과의 시간을 많이 놓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결국 죽음이든 뭐든 이런 이별이 있고 나서 후회하고 그게 정말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거였구나라고 나중에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정말 소중한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꾹 참았다가 나중에 무슨 이벤트 해주지, 이런 특별한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좀 더 자주 나는 네가 제일 소중하다, 정말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고 또 같이 있는, 함께 있는 시간의 가치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 나 좀 재밌는 거 좀 추천해줘. 진짜 나 정말 머리 아파 죽겠어. 정말 용량초가 개만도 못한 배우가 되면서 있을 때 그때 그만뒀어야 됐어. 사람들이 자꾸 계속 다녀야 된다, 그 회사.